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두 양 사이의 관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두 양 사이의 관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과서를 쭉 공부해 볼 거예요. 교과서 50쪽부터 53쪽까지 공부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뒤에 준비물 5, 6, 7을 미리 뜯어놓고 준비하고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붙었는지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1번 상황인데요. 우리 3단원 준비학습할 때 봤던 그림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보이는 그 판에 바퀴를 몇 개씩 붙이는지 이런 규칙과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초록색 판과 노란색 판을 어떤 규칙으로 배열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지금 이 파란색 판, 색깔이 똑같네요. 자, 파란색 판에 지금 바퀴가 몇 개 붙었나요? 판 하나에 두 개가 붙었죠? 자, 이런 게 바로 대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살펴볼게요. 여기서부터 살펴보면, 자, 초록색 판 3개, 노란색 판 하나, 초록색 판 4개, 노란색 판 둘, 초록색 판 5개, 노란색 판 셋, 초록색 판 6개, 노랑 판 넷, 이런 식이고요. 노랑 판은 지금 1개씩 늘어나고 있다. 뭐 초록색도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말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2번 문제로 넘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강 그냥 우리가 대응관계를 분석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준기는 사각판과 바퀴를 사용하여 자동차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1번 그림에서 왼쪽에 있었던 상황이죠.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그러면 사각판이 한 개 있을 때 바퀴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사각판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바퀴는 4개. 사각판이 3개일 때는 바퀴가 6개. 자, 여러분, 이 관계에서 지금 사각판 1개당 곱하기 2를 하면 바퀴의 수가 나오죠. 자,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는 어떤 규칙으로 변하나요? 자,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각판이 1개 늘어날 때마다 바퀴는 선생님이 이걸 2개씩 늘어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사각판의 수에 곱하기 2를 한 만큼 바퀴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규칙으로 변하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사각판이 늘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바퀴도 이렇게 늘어난다 라고 설명하면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우리 3번 문제의 규칙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옆에 있는 문제에서는 준기가 이어서 조립할 모양을 여러분들이 직접 준비물 5쪽을 이용해서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붙여봅니다. 자, 판과 바퀴 이렇게 구조를 맞춰보면 되는데요. 지금 보면 항상 선생님이 지난번 도입 활동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상황이 중요해요. 그러면 사각판이 10개이면 어떡할 건데? 사각판이 100개이면, 뭐 1000개이면, 뭐 550개면 이럴 때, 근데 우리가 사각판 10개더라도 바퀴는 2개씩 한 판마다 붙는 거니까요. 곱하기 2 하면 바퀴는 20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뭘 찾아서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대응 관계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 사이에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다? 곱하기 2만큼의 대응관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진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예요. 주변에서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을 찾아 뭐 어떤 대응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한 층에
5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25층이래요. 자, 그러면 총 몇 가구가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 한 층마다 5집, 예를 들면 뭐 101호부터 105호까지 있고 201호부터 205호까지 있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대응 관계 말할 수 있죠. 한 층마다 5가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아파트에 몇 가구, 몇 개의 집이 사는지 알려면 5 곱하기 25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런 거 가능하죠? 소 26마리가 있을 때 모든 소의 다리수 이런 거 가능하고요. 여러분 교실에 보면 책상과 의자 각각 한 개씩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죠. 이런 것도 대응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찾아보면서 뭐 가구의 다리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은 정답이 굉장히 열려있는 문제였어요. 우리 이제 옆에 한 장 더 넘겨서 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4번 문제예요. 자, 지혜와 슬기는 노란색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으로 로봇의 몸체를 만들려고 한대요. 자, 노란색 사각판의 수와 초록색 사각판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알아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노란색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으로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 직사각형의 형태인데 가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로를 늘리고 있어요. 근데 늘어날 때마다 노란색, 초록색을 붙이는 모습이죠. 또 노란색, 초록색. 이미 초록색 2개가 기본 몸체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자,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자, 변하는 부분은 지금 보면 자, 이 선 아랫부분은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위에 있던 부분은 사실 변화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죠. 자, 변하는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 선생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왼쪽에는 노란색을 하나 붙이고 오른쪽에는 초록색을 하나 붙이면서 노란색, 초록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붙어나가면서 점점점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굳이 구별을 하자면 가로는 변하지 않고요. 세로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노란색 사각판의 수와 초록색 사각판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노란색이 하나일 때 초록색 사각판은 3개였어요. 그 다음에 4개, 5개만큼 늘어났죠. 자, 그럼 노란색이 4개일 때 지금 우리 그림에서도 보이죠? 6개입니다. 자, 만약에 5개가 된다면 역시 하나만큼 늘어나겠죠? 역시 또 하나만큼 늘어날 거예요. 자, 지금 보면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던 이 부분 때문에 자, 노란색 판과 초록색 판수 사이에서는 더하기 2만큼의 관계가 있죠? 왜냐? 초기에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문제 활동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야기 나왔어요. 아까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자, 노란색 사각판이 이번에 20개래요. 20개라고 숫자를 훨씬 늘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 표나 그림을 일일이 그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이 노란색 판과 초록색 판을 붙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우리 대응 관계를 찾았죠? 자, 노란색 판에다가 몇 개를 더하면 초록색 판이었어요? 2개 더하는 거죠? 22개.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은 대응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란색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 수의 대응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노란색 사각판 수의 2개를 더하면 초록색 사각판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5번 문제인데요. 사실 5번 문제는 학교였다면 여러분과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혼자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준비물 7쪽을 뜯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두 가지 방식의 대응 관계를 만들어 보고 각각의 규칙을 설명하는 건데요. 선생님이랑 연습을 해볼게요. 자, 나는 마름모 조각과 삼각형 조각으로 대응 관계를 만들었어 라고 했는데요. 자, 마름모 조각이 1개, 2개, 3개예요. 자, 삼각형 조각은 2개, 3개, 4개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마름모 조각과 삼각형 조각의 대응 관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더하기 1만큼의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설명 가능합니다. 이번에 이 친구는요. 삼각형과 사각형을 이용했어요. 삼각형이 2개일 때 사각형 하나, 삼각형이 4개일 때 사각형 둘, 삼각형이 6개일 때 사각형 3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삼각형과 사각형의 관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삼각형의 숫자 나누기 2를 하면 사각형이 나온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반대로 선생님 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사각형의 수 곱하기 2가 3이다. 삼각형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친구도 있겠죠. 삼각형의 수 빼기 1을 하면 마름모가 된다. 자, 대응 관계는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2가지 이상 직접 모양 조각을 활용해서 대응 관계를 만든 다음에 설명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적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학이 캠책 문제를 통해서 이 대응관계,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고요. 이제 여러분 다음 주면 여러분 또 이제 6월이 찾아오게 됩니다. 6월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